임세모의 옥탑 라디오. 안녕하세요, 임세모입니다. 노랫소리 잘 나오나요? 목소리도 잘 들리시나요?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그림도 새로 그렸어요. 첫 번째로 들으셨던 곡은 데니 씬의 볼티모어 -1이었습니다. 라디오 진짜 오랜만이죠. 제가 처음 스트리밍을 했을 때 아마 라디오로 했었고, 그때 한 10시간 10시간 정도를 했었는데 그게 몇 년 전이야 도대체. 그것도 진짜 오래된. 혹시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 중에 지금도 와주시는 분들 있나?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네요. 저는 어제 뭐 했냐면 바로 아이유 선생님 티켓팅을 했습니다. 처음 해봤어요. 처음 해본 건 아니, 처음 성공했어요. 제가 약간 자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유에나 1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팬카페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도 유료 팬클럽에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골든아워 일반 예매 티켓팅에 완전히 망하고 이번에 럭키 7기를 가입했습니다. 럭키 주인인데 7기 이름이 럭키? 완전 럭키 비키잖아요. 그래서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어제 티켓팅 후기는 대기 번호가 딱 했을 때 2만 300 몇 번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다, 상암이니까. 근데 숫자가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냥 계속 2만 번인 거야.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 어떡하지? 새로 고침을 할까? 했는데 기다렸더니 한 20분 넘으니까 줄어들더라고요. 상암이라 그런지 자리가 없어 어떻게는 아니었고, 조금 널널하게 자리를 골라가면서 티켓 예매했습니다. 저 진짜 너무 기뻐요. 한 달 동안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면 꼭 들어야 하는 아이유의 푸르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의 푸르던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사연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그래서 10개씩 끊었고요. 재밌는 사연도 있고 사연이 꽤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사연 두근두근.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내년에 4학년이 되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에 만족하면서 사는데 주변 친구들과 어른들은 현실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이 너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벌이 중요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편입을 해라. 등등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저를 자극하는 말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게 안 좋은 건가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근데 대학교 4학년이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요. 근데 내가 현실에 만족한다면 주변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하는데 주변에서 약간 어쩌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산다는 게 좋다 안 좋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사람마다 삶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뭔지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안 좋은 말은 아니야. 근데 내가 만족하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나는 편입을 할 에너지와 의지도 있다. 그러면 뭐 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고민해 봐야 한다, 자기가. 이런 사연이 왔습니다. 잘 고민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 2년 된 여자친구랑 만나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말이 없는 편이고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자친구를 2년 이상 사귀어본 것도 처음이고요.
좋아하는 마음이 식은 것도 아닌데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유유. 만나서 재밌게 노는 거랑은 별개로 카톡, 전화도 그렇고 카페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너무 할 말이 없을 때는 제가 본 유튜브나 웹툰 얘기를 하는데 매번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자친구도 침묵이 찾아오면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속되면 지칠 것 같기도 합니다. 유유. 세모님은 방송할 때 할 말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몇 시간을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잘 하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지 또 오래된 커플들은 매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만나서 재밌게 노신다면서요. 뭔가 이런 활동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신가? 근데 뭐 요즘 다 유튜브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얘기하는 거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근데 우리는 너무 대화가 안 돼. 우린 너무 할 말이 없어.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었으면은 미리 걱정해서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주제가 너무 많이 튀어서 너무 많이 튀어서 문제고요. 저는 저처럼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양한 주제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딱히 할 말이 없으면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여자친구도 알고 있지 않을까? 내 남자친구는 말이 없는 사람. 그래서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별로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진짜 친하거나 진짜 편한 친구들끼리 있으면은 말 안 할 때도 많거든요. 그냥 각자 핸드폰 할 때도 많아서 그래도 이야기거리를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같이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같은 드라마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얘기를 좀 하시고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제 더 업그레이드해서 너가 여자 주인공이면 너가 남자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여자 주인공이라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 뭐 만약에 이런 거 많잖아요. 만약에 뭐 내가 바퀴벌레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고 추천합니다. 신청곡은 따로 보내주진 않으셔가지고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연인들 015B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ey yo, you wanna dance? 015B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마지막이 저렇게 끝나요? 기억이 안 나. 되게 갑자기 끝나는구나. 그렇구나. 몰랐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노른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남자입니다. 제 고민은 결혼에 대한 것인데요. 황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결혼을 고민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더 나이가 들어 결혼 적령기를 아예 놓친 뒤에 그때 가서 후회하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요즘 들어 생기더라고요. 결혼한 후 자유도 잃고 툭하면 부부싸움하는 주위 사람들을 보면 결혼은 꼭 안 해도 되겠다 싶다가도 나이가 들어 쓸쓸하게 홀로 늙어갈 것을 생각하면 의지할 배우자라도 있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오락가락합니다. 이성적인 세모님께서 고견을 나누어 주신다면 그대로 이행하진 않더라도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조언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물수제비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결혼. 근데 제가 결혼을 해봤으면 고견을 나눠줄 수 있겠는데 저도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네요. 시청자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 계시면 고견을 좀 나눠주세요. 근데 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고민하는 거예요? 아, 결혼 적령기가 다가온 나이니까 만남의 시작부터 결혼 생각하고 만나야 돼서 그런가? 이제 점점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도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요.
모르겠네요. 아, 그때 고민하면 늦는다고요? 몰라 나도. 제가 저도 나중에 해보고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모르겠다. 투바투의 물수제비였습니다. 사연은 구글 폼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레전드 사연 하나 왔거든요. 자, 안녕하세요. 세모님. 전에 세모님 유튜브를 보고 음으로 고백을 해보라길래 평소 알고 지내던 호감이 있던 누나한테 만나기 전날 카톡을 했습니다. 이제 엘리멘탈 얘기를 하다가 누나 이 노래 들어봐. 노래 좋더라. 하고 뮤비 링크를 공유했는데 그냥 노래 좋네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는데 고백하려는 분위기도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았고 연락도 요새 뜸하더라고요. 물론 세모님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 신청곡으로 임세모의 하겠습니다. 카톡 내용 사진은 첨부가 안 돼서 DM으로 보내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사진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함께 시청자분들과 나눠도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주신 거겠죠?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는 건 좀 그러니까 사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시작은 사연자분이 음의 뮤비 링크를 보냅니다. 목소리를 좀 이거 노래 좋더라. 갑자기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키키 노래는 좋아. 이 가수가 내가 좋아하는데 신곡 냈더라 이번에. 응 키키키 듣고 왔어. 좋네. 원래 이 가수가 이런 노래 안 내는데 키키키 처음 시도한 건데 좋긴 하더라. 그랬구나. 라는 카톡 이제 캡처본이 저에게 왔습니다. 일단 서로 호감이 있었던 거 맞죠? 만났다고 하셔가지고 둘이 만난 건가? 모르겠네.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아무런 상황도 모르고 사연자님의 사연과 카톡만 있지만 내가 상대라면 왜 연락을 이 사람과 점점 안 하게 됐을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뮤비를 보낸 게 뭔가예요.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뮤비를 보낸 게 뭔가예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 몰라. 아무튼 그리고 여자분이 키키키를 너무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아요. 즐거워서 키키키를 보낸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노래는 좋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다른 얘기로 넘어갔었어야 돼요. 누나가 좋아하는 노래는 뭐야? 라든가 뭐 뮤비 장소 이렇게 같은 곳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데 놀러 갈까? 라든지 누나와 얘기를 했었어야 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연자님이 임세모 얘기를 해요. 이 가수 내가 좋아하는데 신곡 냈더라. 여기서라도 멈췄어야 해. 그만했어야 해. 근데 또 얘기해요. 원래 이 가수가 이런 노래 안 내는데 여자분은 관심이 없어. 아니면 여기서 내가 누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키키 농담 이 정도라도 했었어야 돼. 그래서 여자분이 그랬구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혹시 만나서도 얘기했나요? 그럼 진짜 최악인데.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고백은 냅다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서로 마음이 확신이 있을 때 확인하는 확인 선언이다. 힘내시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 나온 사연이 있거든요. 바로 다음 사연이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30년 산 모쏠인데 요즘 모쏠 탈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친구가 세모님 왕팬입니다. 라는 사연이 왔는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닐 거야. 임세모의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임세모님. 전 딱히 닉네임이 없어서 이름을 뿡으로 할게요. 히히. 저는 이제 20살에 여름을 보내는 어린 놈입니다. 요즘 드는 고민은 다름 아닌 여름이 너무 더워서 화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잠깐이라도 끄면 덥고 시원한 걸 마셔도 땀이 나는 건 똑같고. 혹시 세모님만의 여름 무더위 이기는 법이 있으실까요? 궁금해요. 신청곡 하나 할게요. 유엔의 파도 신청합니다. 저도 진짜 더워요. 저는 화가 나지도 않을 만큼 더워요. 화를 낼 에너지가 없을 정도로 더운데 저의 베스트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베스트고요. 최대한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의 꿀팁인데 그 쿨링이 되는 립밤이 있거든요. 그거 바르면 시원해져서 잘 발라요. 그 약간 화한 립밤이 있어요. 제품명을 공유해주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 어디 샀는지. 외국 제품인데 쿨링 립밤 치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바르고 나면은 좀 차가워요. 입술이 너무 차가워. 저만의 꿀팁입니다. 에어컨을 최대한 안 끄는 게 사실 좋죠. 전기세 물론 중요한데 일단은 너무 더우니까. 근데 에어컨을 킬수록 지구가 더 뜨거워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내가 너무 더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구야 미안해. 미안하다. 인간이 미안하다. 잠깐이라도 끄면 덥다고 하셨는데 잠깐이라도 끄면 안 돼요. 너무 추우면 제습으로 해가지고 온도를 살짝 올려놓더라도 끄면 안 될 것 같아. 지구야 미안. 지구야 미안해. 유엔의 파도 듣고 오겠습니다. 유엔의 파도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연애 사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모님. 저는 세모님 방송과 음악을 즐기는 20대 남자입니다. 요즘 마음이 가는 친구가 생겼는데 누구한테 말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이렇게 끄적여봅니다. 상대는 카페에서 알바하다가 알게 된 동생인데요. 알게 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카페 사람들과 간간히 술도 마시고 해서 친하긴 했지만 겹치는 근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둘이서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근무 시간이 많이 겹치게 되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친구가 외모를 많이 본다는 것이랍니다. 하하하. 물론 저는 잘생기지 않았고요. 혹시 몰라서 이상형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는데 결국 외모라고 답을 하더군요. 그걸 듣고 좋아하는 마음을 줄여보려고 하는데 말처럼 쉽지는 않네요. 그 친구가 저랑 얘기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재밌다고 해준 적이 있었는데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물론 그 친구는 모르겠지만 크크. 요즘은 카페에 알바하러 가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친구와 일을 같이 하면 시간이 빨리 가서 아쉬울 정도로요.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니 흐뭇합니다. 관계가 발전될 확률은 많이 낮겠지만 좋은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건 저도 좋은 사람이라는 뜻 아닐까요? 연애를 하지 않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요즘은 이런 감정도 참 소중하네요. 세모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추천곡은 렛미노의 레드 낭만스입니다. 임세모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사연자분 잘생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모르는데 잘생긴 거 아니에요? 플러팅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시간도 너랑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고 재밌다고 해주는 거는 엄청난 플러팅 아닌가? 아닌가? 이 말이 없었으면 이상형이 외모라고 했을 때 거절일 가능성이 높은데
시간이 빨리 가고 재밌다라고 말했으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따로 연락을 안 하나요? 궁금해. 내가 보기에는 외모라고 말한 게 사연자분의 외모라고 말한 거 아니야? 거절일까? 모르겠어요. 너무 헷갈리게 했어, 나를. 외모를 많이 본다고 했으면 거절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사연자분이 자기가 잘생기지 않았다고 하니까. 근데 너랑 얘기하면 시간도 빨리 가고 재밌어 라는 말을 보통 그냥 하나? 따로 연락하는 거 너무 궁금한데 더 자세한 사연 부탁드릴게요. 하하버스처럼 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플로팅 한 건데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궁금하다. 그래도 뭔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있다는 거 소중하죠? 추천곡도 굉장히 좋은 거 보내주셨네요. 렛민노의 레드 낭만스 듣고 오겠습니다. 렛민노의 레드 낭만스, 영어 제목은 레드 로맨스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여러분 굉장히 열받는 사연입니다. 하하. 세하, 안녕하세요, 세모님. 제 고민은 바로 남자친구의 여사친입니다. 남자친구에겐 매우 신경이 쓰이는 여사친이 있습니다. 제가 그 여사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 이유는 남자친구가 그 여사친과 매일 카톡을 하기 때문인데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친구와 연락을 하는 걸로 처음 다투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친구가 외로움을 많이 타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가 많아서 친구로서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카톡 내용은 밥은 먹었는지, 영양제는 먹었는지 하는 정말 안부 형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싸우는 게 싫었는지, 콩깍지가 씌었는지, 애정 표현을 하는 것도 없고 바람 핀 것도 아니니까 하고 넘어갔는데 연애를 계속 하다 보니 자꾸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하면 즐겁고 몇 번 겪다 보니 이해를 할 만한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 여사친과 한 번 만나면 너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같이 밥이나 술을 한번 먹으면 얘기를 하자고 하는데 같이 만나보는 게 좋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주셔도 좋으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옥탑 라디오 좋아했는데 다시 시작해서 정말 기쁘고 요즘 유튜브도 많이 올라와서 좋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나상현 씨 밴드의 끝의 시작 신청합니다. 아니 사연자분 제 행복을 빌 때가 아니에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매일 연락을 하는 건 좀 아닌데? 매일 연락을 한다고요? 매일 물어본다고요? 밥을 먹었는지 영양제를 먹었는지 매일 물어본다고요? 그게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남사친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뭔가 알 수 있을 만한 그 뮤비 감독 뮤비 감독 친구랑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와 저의 연락 주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에 연락한 거 8월이 아니다 7월에 연락한 거 단 3일이었습니다. 7월 1일, 7월 5일, 7월 14일 그게 끝이에요. 6월 15일, 6월 28일, 6월 29일 3번입니다. 한 달에 3번. 심지어 6월은 15일은 제 생일, 28일은 그 친구 생일이어서 2번 빼면 한 번 한 겁니다. 5월에는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4월에 단 2번. 한 달에 3번 정도 하거든요. 이것도 뭐 안부를 물어보지 않아요. 잘. 그냥 내가 궁금한 거. 그런 거. 저는 이 친구가 밥을 먹었는지 영양제를 먹었는지 안 궁금합니다. 알아서 먹었겠죠. 성인인데. 신생아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자친구가 진짜 친구래. 진짜 친구래. 근데 여자친구가 싫대잖아요. 그럼 안 해야지. 여사친 분도 안 하셔야죠.
이걸 왜 이해해줘? 친구일 수 있는데 뭐 친구의 어떤 형태는 다 다르니까 뭐 친구일 수 있는데 여자친구가 싫대잖아. 그럼 안 해야지. 헤어지세요. 만나긴 뭘 만나봐. 만나봐서 뭐해요? 열이나 받지. 제가 본 드라마 중에요, 여러분. 풍선껌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라마니까 주인공인 려원 씨가 맡은 역할이 행아라는 이름의 여자 주인공인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몸도 되게 연약해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인 이동욱 님이 막 되게 챙겨줘요. 한의사셔가지고 병원에도 좀 와라. 김치도 갖다 주고 반찬도 갖다 주고. 어떻게 됐게? 결국 만났지 뭐. 만났죠. 안 돼, 안 돼. 매일 연락하는 건 안 돼요, 진짜. 안 됩니다. 사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연자분도. 알고 있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냉정하게 헤어지시고 더 남자친구와 만나는 게 즐겁고 하시다고 하셨는데 즐겁고 여사친 문제로 신경 안 쓰이게 하는 남자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얼른 헤어지시고 여사친분과 만나지 마시고 빨리 끝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나상현 씨 밴드의 끝의 시작 들려드릴게요. 나상현 씨 밴드의 끝의 시작이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 열받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계속 되새김질을 자꾸 하게 되면서 사연자분 안 돼요, 안 돼. 물론 연인 관계라고 해서 너 얘 만나지 마, 얘도 만나지 마, 여자 번호 다 지워, 남자 번호 다 없애, 나만 만나 이러는 건 당연히 잘못됐는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알만한 저의 남사친 또 한 명이랑 연락한 걸 봤는데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거 달에 한 번입니다. 누구냐면 부산 브이로그에서 함께 식당을 갔던 그 친구입니다. 달에 한 번이에요. 그래, 그만 얘기할게. 사연자분 꼭 행복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모님.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현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만으로 30살까지 반년도 안 남은 사람이에요. 살면서 평생 제 얘기를 남에게 하고 산 적이 없지만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고민 하나만 놓고 갈게요. 요즘 들어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 된 게 아닐까, 집중력이 부족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과의 관계. 기본적으로 저는 연락을 길게 끌고 가지 못해요. 저에게 연락이라는 건 업무용, 약속을 정하는 용, 생사 여부 확인용 이 3가지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사람과의 연락에 집중력을 쏘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친구한테 연락이 와도 뭐라고 대답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대답을 못 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때로는 시덥지 않은 얘기더라도 말이죠. 마지막 연애는 2년 전인데 그 당시 헤어지게 된 것도 연락 때문이었어요.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것도 저에게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일을 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제 직업은 업무 특성상 짧게는 10분, 길게는 40분 동안 집중해서 어떤 영상을 분석한 후 다른 사람들과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분에서 40분을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지 언어 통역가님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통역하는 과정을 거치는 걸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어느샌가 통역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것보다 상대방의 언어에서 나오는 뉘앙스 또는 바디랭귀지를 빠르게 스캔한 후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정말 인내심이라고는 먹어본 한 캔만큼도 없는 모습. 이 때문에 가끔 직장 상사로부터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하지
라는 말도 종종 듣곤 해요. 요즘엔 이런 식으로 일이든 인간관계든 기다리거나 집중하거나 하는 일 없이 냅다 몰라 하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내심을 키우고 또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신청곡은 저와 같은 나이의 노래입니다. 스피츠의 소라모 토베루하즈 하늘도 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곡입니다. 하하, 사람과의 연락은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도 막 뭐 연락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조금 찾아봤는데 가볍게 답변을 드리자면 인내는 사실 체력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에너지의 어떤 분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그래서 체력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하는데 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인간관계는 사실 나이 들면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인내가 있는 사람, 나는 인내가 있다 라고 믿는 것만으로도 인내력이 실제로 향상한대요. 진짜로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래서 한번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래. 진짜 그렇대. 그리고 이게 조금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본다 하면은 저도 찾아봤어요. 좀 사연을 보고 인내심 부족으로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일상생활이나 일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면 우울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대요. 우울감이 조금 들면은 미래에 대한 게 조금 희미해져서 가벼운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전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다더라.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잘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가 많다, 고쳐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아까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 요즘 유행하는 거잖아 이거. 행복의 주문. 나 인강사, 나 인강사,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 이거 아침마다 3번씩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의사가 아니라. 근데 진짜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세요. 아침마다. 그래서 뭔가 계속 머리로 주입을 시키는 거지.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너무 어려워. 집중해서 분석하는 게 어려워 할 때 아니지. 나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지. 할 수 있지.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지 추천드립니다. 신청해주신 뭐였지? 스피츠의 소라모 토베루하즈 하늘도 날 수 있을 거야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은 끝이고요, 여러분. 오랜만에 라디오 어땠나요? 재밌었다, 그죠? 옛날 생각나요. 그때도 딱 요렇게 같은 세팅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10시간씩 했나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에는 노래는 편집돼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연 상시 모집 중이니까 많이 보내주시고요. 신청곡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이군요. 화요일은 무슨 날이다? 화요일은 화화화 오는 날. 제가 만들어냈어요. 화요일은 화화화 오는 날. 수요일은 수다날. 수요일은 다 먹는 날. 옥탑 라디오 시즌2 첫 방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재밌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고민도 많이 보내주시고 너무 딥하거나 너무 어려운 고민은 어차피 제가 안 읽으니까 사실 올려주셔도 넋두리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연을 보내실 때 어느 정도로 말을 해도 되는지 어느 정도로 말을 해도 좋은지 그것까지 같이 써주시면 정말 냉정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저는 조금 상처받으니 적당히만 해주세요 라든가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잘 조절해서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청곡만 보내주신 위아더 나잇의 우리들 들려드리고 저는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또 쌓이면 라디오 바로 할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안녕히 계세요.